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전역에서 대규모 집회가 개최됐습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총격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집회에 관련 이민세관 단속국이 무차별 단속을 중단하고 표적 단속으로 전환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에 케빈 워시 이사를 지명했습니다.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최고 경영자를 살해한 용의자가 사형을 면하게 됐습니다. 야마바 리조트가 음력설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아스테바 헬스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메디케어 가입자라면 치과 비용도 걱정하지 마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플랜은 연체대 3,560불까지 치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최근 연방당국의 공격적인 이민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총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금 다운타운에서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까지 LA 카운티 전역에서 대규모 반아이스 시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번 시위는 모든 곳에서 아이스를 몰아내자는 슬로건 아래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내셔널 셧다운 시위의 일환입니다. 최근 미네소타에서 연방요원의 총격으로 민간인 2명이 사망한 사건이 기폭제가 됐습니다. 주최 측은 미네소타 지역에서 벌어진 대규모 파업 시위에 대한 연대와 아이스 단속 과정에서 숨진 이들을 추모하고 전국적인 이민 단속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LA 다운타운 시청을 비롯해 산타클라리타, 버뱅크, 패서디나, 토렌스, 엘세군도 등 LA 카운티 곳곳에서 오늘부터 오는 일요일까지 집회와 행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모든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참가자들에게 비폭력 원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가 미네소타 지역에서 문제로 지적된 단속 방침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된 광범위한 무차별 단속을 중단하고 앞으로는 범죄 이력이 확인된 대상자만을 상대로 한 표적 단속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8시 50분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브로드 애비뉴와 이스트 팰리세이즈 애비뉴 교차로 인근에서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의 단속 장면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에 따르면 당시 차량 흐름이 막힐 상황이 아닌데도 도로가 갑자기 정체돼 이상함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주변을 살피던 제보자는 눈이 쌓인 길가에서 2명의 단속 요원이 한 남성의 얼굴을 눈 속에 밀어넣어 제압했고 체포 대상자는 바닥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거기 눈밭에서 좀 약간 잔인할 정도로 조금 이렇게 눈바닥에다가 그렇게 얼굴을 막 박아놓고 걔는 안 잡히려고 계속 몸부림치고 오늘 날씨가 너무 추운데 얼굴을 거기다가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봐요. 걔는 그냥 신분증 요구하고 없으면 뒤로 돌아서 수갑 채고 가면 되는데 너무 무력을 행사하니까. 특히 이 제보자의 차량에는 어린 자녀도 뒤에 함께 타고 있었는데 그는 아이가 이런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을까 봐 걱정스러웠다고 전했습니다. 또 그동안 영상으로만 접했던 단속 장면이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자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다고도 털어놨습니다. 학교에 데려다 주는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거기 솔직히 놀래가지고 소리를 했는데 뒤에서 가 왜 그러길래 안 보여주려고 내 눈앞에서 실제로 그 뒹굴르는 걸 보니까 마음이 진짜 안 좋더라고. 하루 종일 진짜. 지난 16일부터 오늘 제보까지 기습 단속과 체포 작전이 지속되면서 지역사회 우려가 커지자 최근 팰리세이즈 파크 경찰과 시 당국은 도움이 필요하면 알려달라며 주민 안전과 협조를 언급했지만 주민들은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거의 없다고 지적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취임 초기부터 금리를 내려야 한다며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압박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밤사이 차기 의장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지명했습니다. 박일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에 금리를 동결한 미 연방준비제도에 날선 비판을 가했습니다.
파월 의장을 너무 늦은 일하고 깎아내리며 금리를 내리지 않아 국가 안보를 해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파월 의장 후임으로 지목한다고 밝혔습니다. 55살인 워시 전 이사는 10여 년 전 연준 이사를 지냈고 현재는 쿠팡의 사회이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어쩌면 최고의 의장이 될 걸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연준 의장에 취임해 금리를 내릴 경우 미국 정부 입장에선 이자 부담이 줄고 경기를 띄울 수 있는 반면 물가 잡기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대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의장을 인준할 상원에선 연준 흔들기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워시 전 이사는 최근엔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이 같다지만 당초 물가 안정을 중요시하는 이른바 매파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연준이 의장 혼자서 금리를 정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닙니다. 19 participants of whom 12 vote, as you know, on a rotating basis. So the only way for any voter to really move things around is to be incredibly persuasive. 또 파월 의장이 의장 임기 후에도 이사직을 유지하면 새로운 의장이 리더십을 발휘하기는 더 힘들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요즘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낮 기온이 높고 어제부터는 밤에도 따뜻한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까지 일부 지역 기온이 한여름 수준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캘리포니아 일부 남부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80도 중후반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와 오렌지 카운티의 낮 최고 기온은 85도, 최저는 51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밸리 지역과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내일 90도에 근접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일교차는 약 30도가량 커져 주민들은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 최대 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의 최고 경영자를 살해한 27살 루이지 만조니가 사형은 면하게 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맨해튼 연방법원은 오늘 만조니에 제기된 살인 및 무기 관련 혐의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로이터는 스토킹 혐의와 두 혐의는 법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며 살인과 무기 혐의 기각은 검찰의 큰 타격이며 만조니는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아도 사형에 처하지 않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만조니는 투자자 회의 참석차 뉴욕 맨해튼의 한 호텔 근처를 걷고 있던 유나이티드 헬스의 브라이언 톰슨 CEO를 소음기가 달린 권총으로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한 만조니는 높은 의료비와 보험사 이익 구조에 분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건국 250주년 기념 행사 일환으로 수도 워싱턴 DC 도심에서 자동차 경주 대회를 개최하라고 교통부와 내무부에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워싱턴 DC 자동차 경주를 개최한다고 밝히며 그랑프리 인디카 거리 경주 행사를 출범시키기 위해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경주를 통해 미국 수도의 장엄함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내무부와 교통부에 지시하고 경주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각종 허가, 승인을 발급하라고 두 부처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야마바 리조트가 음력 설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들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어제 열린 미디어데이 행사를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붉은 말의 해 2026 병오년을 기념하는 화려한 장식들이 리조트 곳곳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의 복주머니와 중국의 연등 등 아시아 국가들의 음력설 기념 장신구도 방문객들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야마바 리조트가 개장 40주년을 맞이해 역대 최대 규모의 음력설 행사를 개최합니다. This is actually our 40th year here at Yamaba, so we're going to a bigger level here with surprises and delights and promotions that we've never done before. So very excited for the year of the horse and the Lunar New Year. We have a lot of exciting things in store. It's all about speed, vitality, independence. So we're giving away 2 Porsches. 아시아 명절을 기념하는 기간인 만큼 정상급 셰프가 준비하는 다양한 음식도 맛볼 수 있습니다. 리조트 측은 유명 셰프가 선보이는 특별한 음력설 맞이 음식들은 오는 3월 31일까지 복합 엔터테인먼트 공간 비츠와 홍바오 키친, 세라노 뷔페에서 맛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 have Korean short ribs, so galbi style dish there, and I do have a kimchi on that bowl as well. So we do have some. That's why we wanted to do beets, because we wanted to bring in some Korean flavors. We're featuring a selection of beautiful items for the Lunar New Year. We have a steamed striped bass. It's served with scallions, chili, ginger, cilantro on top. Really delicious and healthy as well. We got some long life noodles. We all need long life, right? A crowd pleaser really is the Hong Kong lobster that we are featuring. 정상급 요리들과 함께 페어링할 수 있는 다양한 주류들도 준비됐습니다. We've brought out some amazing options from our Collection 86. We wanted to celebrate that because Collection 86 has a namesake from us opening our bingo hall in 1986. And so the 40th anniversary this year really kind of ties everything together for us. 음력설을 기념해 다양한 공연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장구춤, 중국의 사자춤 등 아시아 축제 분위기가 리조트 곳곳에서 연출되고 있으며 다음 달에는 K-팝 콘서트도 펼쳐집니다. K-pop sensation Baiyinjin Sub. So excited to welcome you to Yamava Theater. You can get your tickets at our website yamavatheater.com or AXS Ticketing. 야마바 리조트는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의 음력설 맞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인 커뮤니티의 높은 관심과 방문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이슈 인사이드 시작합니다. 힘차게 달리는 붉은 말의 해. 2026년은 스포츠를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축복받은 해입니다.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4대 국제 스포츠 대회가 올해 한꺼번에 열리기 때문입니다. 당장 다음 달 6일부터 눈과 얼음의 축제 제25회 동계올림픽이 시작됩니다. 종합 10위권 내 진입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의 메달밭은 쇼트트랙입니다. 여자 1500m에서 최민정 선수가 올림픽 3연패에 도전하고 남자 1500m, 여자 3000m와 남자 5000m 계주에서도 금메달을 노리고 있습니다. 국민 겨울 스포츠로 떠오른 컬링은 이번 대회에서 잘 알려진 팀킴 대신 팀5G가 메달을 노립니다. 김은지, 김수지, 김민지, 설예지. 유일하게 이름에 지자가 없는 설예은 선수는 먹는 걸 좋아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는 그 별명으로 5G가 됐다는 사실 덤으로 말씀드립니다. 3월부터는 야구 월드컵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 시작됩니다. 지난 세계대회 연속 1라운드에서 탈락한 한국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명예회복을 노리고 있습니다. 류현진이 오랜만에 대표팀에 복귀하며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최근 메이저리거 김하성의 부상 이탈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 밖에 2연패를 노리는 오타니 쇼헤이의 일본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다 전격적으로 미국 대표팀에 합류한 다저스의 전설 클레이튼 커쇼의 낭만 야구를 지켜보는 것도 이번 대회의 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월에는 FIFA 북중미 월드컵이 열립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멕시코 월드컵이 되어버렸죠. 월드컵은 아직 유럽과 대륙 간 플레이오프 결과에 따라 최종 조편성 결과가 남아있는 만큼 추후에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마지막 빅 이벤트는 47억 아시아인의 축제 2026 아시안 게임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회들에 비해 관심이 떨어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파리올림픽 32개 종목에 더해 야구가 추가됐고 e스포츠 게임에 종합 격투기 MMA까지 더해 경기 종목만 43개에 달합니다. 올림픽에는 관심 없는 마니아 스포츠 팬들도 아시안 게임에는 관심을 갖는 이유입니다. 또 축구 등 주요 종목에서 한일전이 많이 펼쳐지고 한국의 메달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도 아시안 게임이 흥미진진한 이유입니다. 실제 지난 항저우 대회 당시 미주 한인 스포츠 팬들도 밤을 새워 경기를 시청하며 뜨거운 열기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 스포츠 빅 이벤트가 올해 한꺼번에 열립니다. 서로 시기를 피해 열리는 게 아닌가?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를 살펴보면 그 배경에 코로나19가 있습니다. 사실 큰 대회들은 종목별 중복만 피하면 같은 해 계절별로 열리기도 합니다. 동계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이 그렇고요.
축구의 경우 월드컵은 성인 대표팀,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은 연령별 대표팀이 출전하도록 FIFA와 IOC가 합의하면서 중복 없이 치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체계가 코로나19 여파로 완전히 무너졌죠. 아시안게임의 경우 2022년 항저우 대회가 1년 밀려 2023년에 개최됐고 WBC 역시 대회가 2년이나 연기됐습니다. 이렇게라면 사실 아시안게임과 WBC 모두 2027년에 열려야 하지만 주최 측인 아시아올림픽 평의회와 메이저리그 사무국 모두 대회 개최 시기를 원래 주기로 돌리기로 결정하면서 4년이 아닌 3년 만에 대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쿼드러플, 빅스포츠의 이벤트의 해가 만들어진 것이죠. 꼭 국제대회가 아니더라도 최대 단일 스포츠 이벤트인 슈퍼볼도 다음 주 일요일 개최됩니다. 또 다음 달 21일에는 손흥민과 메시가 맞붙는 MLS 개막전이 LA 콜리시움에서 열립니다. KBS 아메리카 역시 스포츠의 해를 맞아 1000만 관중 시대를 연 KBO 한국 프로야구 주요 경기들을 3월부터 생중계 방송할 예정입니다. 사실 배경이야 어쨌든 스포츠 팬들이라면 올해가 가장 신나고 즐거운 해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슈인사이드였습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이 무료 세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자격은 갖췄지만 관련 혜택을 놓치고 있는 가구들이 대상입니다. KYCC는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고물가 시대 가게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YCC에 따르면 자격이 있는 지역 주민 5명 중 1명이 세액 공제를 청구하지 못하고 있어 매년 5억 7,900만 달러가 미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유니시스 에르난데스 일지구 시의원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액 공제 혜택 등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유엔이 미국의 유엔 지원금이 중단돼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오늘 회원국 대사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재정난이 심각해지면서 여러 사업 진행이 중단됐고 재정 붕괴 위험이 커졌다며 곧 심각한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몇몇 나라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겠다고 전했다며 이는 재정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회원국들에게 재정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 및 산하기구에 대한 자금을 대폭 줄이고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에는 유엔 산하기관 31개 등 56개 국제기구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하락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떨어진 건 지난 20일 이후 8일 만인데요. 어제는 폭락세가 막판에 혼조세로 전격 완화됐지만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낙폭을 57% 줄이는 데 그쳤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주는 6주 만에 엇갈린 주로 마무리됐고 3대 지수 모두 1월을 상승한 달로 기록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을 극적으로 피해간 상황에서 애플은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고도 강세와 약세를 오가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제 5년 8개월 만에 최악의 날을 기록했던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도 추가 하락했고 어제 폭등했던 메타 역시 하락세로 돌아서며 매그니피선트 7 중 5종목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전망치를 크게 웃돌며 2년 최고치를 기록한 시카고 PMI가 26개월 만에 확장 국면으로 돌아선 반면 12월 PPI 지수는 헤드라인과 근원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고 금값과 비트코인까지 동반 하락하며 투자 심리를 압박했습니다. 여기에 차기 연준 의장으로 임명된 케빈 월시 전 연준 이사에 대한 안도와 경계가 뒤섞인 분위기도 나타났는데요. 다만 개장 초 몰려왔던 패닉셀링의 기세는 후반에 크게 완화되며 다음 주 발표되는 알파벳, 아마존, AMD의 실적과 고용 지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다시 짙어졌음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한이었습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쉬는 법을 모르는 자는 이미 자유를 잃은 자라고 일갈했습니다. 성실함이 미덕인 사회라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용기가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한 주간의 무거운 책임감은 잠시 내려두시고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온전한 휴식으로 다시 시작할 힘을 채우는 주말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